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로부터 배우는 단단한 삶의 태도들. 우종영 지음, 한성수 역금. 프롤로그. 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선생님, 저는 어떤 나무와 닮았나요? 사람들과 나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종종 듣는 질문이다. 아픈 나무들을 치료하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가 각자 저만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나는 사람을 볼 때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나무를 짝지어 떠올리는 버릇이 생겼다. 여러 차례 실패하고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후배를 마주하면 아무리 잘라내도 마침내 가지 끝에 꽃을 피우는 아까시나무를, 누굴 만나든 다툼 없이 유연한 친구 녀석을 만나면 가지를 넘실대며 비바람을 이겨내는 버드나무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주는 동료를 마주하면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주목나무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게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가 비단 나뿐은 아닐 것이다. 나무는 언제나 사람 곁에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혔고, 마을 어귀 당산목을 찾아가 지치고 아픈 마음을 내려놓곤 했다. 한번 제대로 자리 잡으면 보통 몇백 년을 사는 나무들. 지금까지 나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연을 품고 살아왔을까? 하지만 주위에는 나무가 곁에 있어도 곁에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나무가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인테리어와 건강을 이유로 나무를 정원과 집 안에 들여놓고서는 방치하기도 한다. 덕분에 나무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기 일쑤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병들어가는 나무가 늘어날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이 싫어졌더랬다. 도대체 나무가 무슨 죄란 말인가? 나무도 어엿한 생명이며 심지어 인간보다 더 오래 지구를 지켜온 생명체라는 사실을 왜 자꾸만 잊어버리는가? 그렇게 속이 끓어오를 때면 나는 나무를 찾곤 했다. 그러다 몇 달간 정성을 다해 치료한 고목이 다시 푸르름을 되찾는 모습을 볼라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듯 나무 의사로서 아픈 나무들을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는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뿌듯했다. 사람으로 태어나 큰 업적을 쌓지는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해왔으니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인생이라는 생각에 보람도 느꼈다. 그런데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리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다. 나무의사를 천직으로 삼아온 이래 수많은 나무를 되살려왔다고 자부했지만, 곰곰이 되짚어보니 내가 나무를 돌본 게 아니라 실은 나무가 오히려 나를 살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의 오랜 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찼던 젊은 시절,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을 때 나는 당최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허둥대다가 손을 많이 댈수록 오히려 자라지 못하는 어린 묘목을 떠올렸다. 나무를 키울 때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 걸 떠올리고는
아이도 나무 기르듯 하자고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마치 어린 묘목을 돌보듯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거두고 한 걸음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덕분에 딸아이는 일찍부터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깨우쳤다. 살면서 부딪히는 힘든 문제 앞에서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나무에게서 답을 찾았다. 척박한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면서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한결같음에서 감히 힘들다는 투정을 부릴 수 없었다. 평생 한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기막힌 숙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무를 보면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다. 살다 보면 때로 어떻게든 버티는 것만이 정답인 순간이 온다는 것도 나무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이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은 노목에게서 나이듦의 자세를 새삼 깨우치고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제 속을 비우고 작은 생명들을 품는 나무를 보며 가진 것을 스스럼 없이 나누는 삶, 비움으로써 채우는 생의 묘미를 깨닫곤 한다. 평생을 나무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고 병든 나무를 고쳐왔지만 실은 나무에게서 매 순간 위로를 받고 살아갈 힘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생각한다. 남은 날들을 꼭 나무처럼만 살아가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미련 없이 흙으로 돌아가는 나무처럼 주어진 하루하루 후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오로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저마다 생의 대가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백창후 시인이 표현했듯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는 것이 인생일지 모른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는 쉽지 않은 일상에서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을 오롯이 나눌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인생은 살만한 것일 게다. 내게는 나무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평화의 기술자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존재 자체로 휴식이 되고 작은 평안을 가져다 준다. 팍팍한 삶에 잠시나마 숨을 고를 여유를 주고 세상사에 휘둘려 조급해진 마음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며 다독여준다. 그처럼 내가 나무에게서 받았던 과분한 선물을 청하지 않아도 서슴없이 내주는 나무의 위로를 곁에 있는 것만으로 깨닫게 되는 그 생명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어디 가나 벽이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그랬듯 이 책을 읽는 당신도 나무로부터 단단한 삶의 태도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30년간 나무의사로 살면서 더없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와 푸른 공간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나무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이렇게 세상에 감히 내놓을 기회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다시금 내게 좋은 인생을 가르쳐주는 이 땅의 모든 나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2019년 9월 우종영